우리나라 해안 지형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해안 침식 퇴적 지형 중에서 침식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은 크게 서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손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해안. 이 빨간색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산맥을 표시를 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황해 서해 쪽은 어떻죠? 산맥 방향이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동해 쪽은 어떻죠? 산맥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맥 방향이 동해랑 황해안 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여기는 해안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선은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황해는.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도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산맥 방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 혹은 규모가 좀 더 크면 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 이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해와 서남해의 특징은 동해는 바다가 깊어요. 그 다음에 서남해는 얕은 편이고 조속 간만의 차, 즉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동해 쪽은 밀물 썰물의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갯벌은 동해안에선 거의 볼 수 없고 모래사장을 지리에서는 사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특히 잘 나타나요. 하지만 물론 황남해안 모두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 이것도 산맥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동거서저였죠. 우리나라는 동쪽은 이렇게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이쪽은 높고 그래서 이쪽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했죠. 왜 동해안에 갯벌이 없냐? 갯벌은 되게 점점점점점 이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또 부서지면 갯벌이 되겠죠. 점토질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에 태백산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태백산맥에서 바로 얼마 안 가면 바로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해요. 즉, 이쪽에서 오랜 시간 굴러가야지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점토가 되는데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이쪽은 이런 모래사장이 많은 거고 동해안은. 그 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천천히 더 가면은 점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길고 그러다 보니 점토까지 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거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갈에서 모래에서 깨져가지고 또 점토. 그래서 동해안에는 갯벌이 없는데 서해안 쪽에는 갯벌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 산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은 급한 경사, 그다음 물살도 세요. 그래서 갯벌은 퇴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쌓여 있어야 되는데 갯벌이 잘 쌓이지가 않는 거고 이쪽은 경사도 완만하다 보니까 물살도 약해요. 그래서 갯벌이 형성하기에 또 유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서남해안 쪽을 비교해 보면 동해 쪽은 섬이 거의 없고 해안선이 단조롭다. 그리고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서남해안은 섬이 많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고 미물썰물, 조류의 영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이 있는데요. 파랑은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결, 바다에서 보이는 물결. 그다음 연안류는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런 모래사장 근처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모래사장과 평행하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조류는 밀물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곳만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아까 설명했죠.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곳,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이 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출했냐, 들어갔냐. 그러면 곳은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파도가 곳에 먼저, 만보다 곳에 먼저 도달하죠. 그래서 파랑 에너지, 파도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파도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 잘 깎이겠죠. 우리 그때 하천 배울 때도 하천의 힘이 강하면 깎고 약하면 퇴적한다 했죠. 마찬가지예요. 파도 에너지가 세면 깎고 파도 에너지가 분산돼. 약하면 퇴적작용 해발한다. 여기 보면 분산되는데 이렇게 분산되는데 여기는 계속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곳은. 그래서 그쪽에는 침식 지형을 보통 나타나고 만에는 퇴적 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식 지형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해안은 동해안, 서남해안을 비교하면 아까 선생님이 손 모양으로 보여줬죠.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한경산맥이 해안선이와 대체로 평행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순하고요. 서남해안은 산맥이랑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했죠. 아까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바다는 이렇게 해안선은 이 모양이기 때문에 교차했었죠.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석호라고 다음 시간 배울 것이 발달했고 신생대 상기, 융기가 있었죠. 경동성 요곡운동. 그래서 해안 당구가 분포합니다. 이것도 오늘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남해안은 한강 강가등 큰 하천의 운반물질이 계속 뭔가를 쌓아놔. 그래서 점토까지 만들기도 하고 또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아서 갯벌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근데 큰 조차에 따른 특수항만시설이 발달하는데 조차가 밀물, 썰물의 차이잖아. 잘 생각해봐. 밀물일 때랑 썰물일 때 배가 들어올 때 밀물은 좋지만 썰물일 때는 배가 들어오기 어렵겠지. 그래서 배가 썰물일 때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든 거야, 시설을. 그게 바로 인천에 있는 관문, 군산에 있는 뜬다리 부두라는 건데요. 궁금하면 인천 관문, 군산 뜬다리 부두를 검색하면 이래서 썰물 때도 배가 들어올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침식지형은 주로 아까 어디서 깎는다고 했죠? 곳에서 파도가 깎습니다. 그러면 크게 해안 침식지역은 암석해안, 돌로 이루어진 해안, 그 다음에 해안 당구 이거 두 가지를 배울게요. 암석해안은 해식해 한문인데요. 바다해, 침식, 절벽, 바다, 즉 파도가 침식, 깎아가지고 만들어진 절벽이에요. 이게 해식해입니다. 바닷가 가면 이렇게 절벽이 돼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식동은 해식의 약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침식되어 형성된 동굴인데 봐봐. 파도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해식의를 만나. 그러면은 파도는 해식의 아래쪽을 계속 깎겠죠. 이렇게 계속 파도가 치면 계속 깎이는 거야. 그렇게 깎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식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 해식동이 계속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에 갑자기 아래가 지금 뻥 뚫려 있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해식의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서 원래 여기가 해식이었는데 뒤로 다 여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해식애가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지. 해식동이 계속 커지다 보면. 그 다음에 씨앗치는 파랑이 계속 깎아가지고 바위가 뚫려가지고 형성된 이런 아치 모양. 중간이 이렇게 뚫려버린 이런 아치 모양을 씨앗치라고 하고요. 씨스택은 파랑이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깎인 부분도 있지만 단단해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파랑 침식작용에도 남아있는 돌기둥 혹은 작은 바위섬을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비교적 평탄한 지형. 이런 파식대라고 하고요. 잘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파식대가 있었어. 근데 해식애가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해식동이 계속 깎으면은 위에 있는 여기 해식애 쪽이 주저앉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해식애가 뒤로 밀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로 밀리면 파식대. 여기 파식대는 원래 여기까지가 파식대였는데 뒤로 이제 해식애가 가다 보니까 파식대가 여기까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해식애가 육지 쪽으로 후퇴라는 거 육지 쪽으로 가버리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다. 다음 해안당구는 과거의 파식대나 해안퇴적지형이 집안 땅이 융기하거나 땅의 융기 다른 말 뭐라고 했죠? 바다가 내려가도 상대적으로 땅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해수면 하강.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계단 모양의 지형. 당구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 하안당구 배웠죠. 하천 근처에 있는 그 중상류 쪽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 그때도 집안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했었죠. 여기는
그러면 집안 융기량이 많았던 곳, 경동성 요곡운동이 있었던 여기 동고서조를 만들었던 그러면 동해 쪽에 융기가 많았죠. 그래서 동해안에 주로 발달하고 이쪽은 융기에서 만들어진다 보니까 한단구처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홍수 피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안전하죠. 그래서 농경지나 칠하기, 입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원래 이런 지형이었어. 근데 파식대가 원래 파식대였던 곳이 갑자기 융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야. 원래 여기였던 곳이 갑자기 올라왔어. 융기해가지고 혹은 바다가 내려갔을 수도 있고 여기 있던 바다가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파식대가 드러난 곳 이런 곳을 해안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형도를 보면 등고선 간격이 넓은 가 그때 하안당구도 그랬죠. 주변보다 높은 평탄한 지형이었지. 해안당구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아까 선생님이 파식대가 융기해가지고 이런 당구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럼 과거 파식대를 봐봐. 과거 파식대를 보니까 어때? 바다 아래에 있었죠. 그때. 근데 그게 지금 융기해서 육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과거에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깎였겠지. 파도에 의해서. 그래서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여기는 바다 아래에 있었던 곳이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보시면